첫 번째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함수는 summary라고 하는 함수고요. summary는 요약 통계량, summary statistics, 죄송합니다. summary statistics의 summary를 따서 만든 것이고, summary statistics는 요약 통계량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summary statistics를 구성하는 것은 minimum, first quartile, median, mean, third quartile, max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언이 가운데 있는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 4, 7, 9 이렇게 5개를 관찰했다면 이게 미니멈이고요. 이것이 맥시멈이고, 평균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평균인데, 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이 4 가운데 있죠. 가운데 위치한 것이 미디언입니다. 평균은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제 관측치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고요. 간단하고, 이제 first quartile과 third quartile은 미디언은 제가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first quart라고 하는 게 이제 4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4분의 1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미디언은 4분의 2의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 가운데란 뜻이겠죠. 그다음에 third quartile은 4분의 3의 위치에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first quartile은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third quartile은 7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GDP 서머리 한번 해보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스태티스틱스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컨트리는 문자니까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2015년 GDP, 미니멈, 퍼스트 쿼타일, 미디안, 민, third quartile, max 이렇게 모두 6개의 통계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36개 국가 중에서 2018년에 1인당 GDP가 가장 낮았던 국가, 그 국가의 1인당 GDP가 17,000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위치에 있는 국가, 대략 29,000달러.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국가, 37,600달러. 그 다음에 평균은 대략 4만 달러. third quartile은 46,000달러. 그 다음에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1인당 GDP는 87,317달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 통계량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결과를 한번 보셨죠?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얻을 수 있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도 우리가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서머리라고 하고요. GD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Y2018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앞에서 봤던 결과와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제가 3장에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wid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wid는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고 싶은 것이 summary입니다. 자, 어떤 변수, GDP의 어떤 변수를 보고 싶냐면 Y의 2018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summer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결과니까요. with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with를 쓰고, 굳이 함수에 또 함수를 2개의 함수를 동시에 쓰는 게 싫다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해 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36개의 국가에 국가 이름이 있고 15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DP의 값들을 우리가 쭉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018년도에 GDP를 제가 이름을 2018, Y2018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GDP 18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고 이어서 여기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예를 들면 17년도와 2018년도의 1인당 GDP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덧붙이는 형태 이런 작업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if else라고 하는 조건문인데요. 조건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건문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변수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dplyr, 저는 이거 dplyer라고 부르는데 dplyer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plyer는 데이터 워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이제 패키지라고 알고 있고요. dplyer 한번 써보겠습니다. dplyer에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변수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dplyer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rename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 가서는 우리가 dplyer에 들어있는 조금 더 많은 함수들을 사용을 할 테니까요. 설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지우고요. 자, install packages 하시고요. 다운표하고 dplyr 하면 dply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한 패키지를 불러야겠죠. library 그 다음에 dplyr dplyer를 부착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 엑서사이즈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의 하나의 변수의 이름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x1, x2 두 개의 변수를 만들고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인 mydf라고 하는 변수를 만듭니다. 변수의 이름에는 여기 이렇게 다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my.df가 보통 이러면 다른 여느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이런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언더바는 허용이 되는데 mydf라고 언더바를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제가 사용했던 다수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가 뭐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R이 유일한 것 같아요. my.df라고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